영수와 얘기하다 보면 처음 외모에서 느꼈던 그 기대감보다는 사람이 좀 매우 단순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기대치가 약간 높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람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생각했던 사람이랑 좀 다른데? 너무 깊이가 얕은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직업이 경찰인데요. '사람이 단순하다?'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정형화된 프레임에 갇히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타입은 아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여자들이 쉽게 떠날 만합니다. 영수는 이 빨리 서둘러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예, 틈만 나면 자고 배 두드리면서 마구 먹고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렇게 하다가는 필패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부방 정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쉬고 돌아왔는데요. 32기 돌싱 특집이 너무 재미없었던 바람에 의욕이 좀 많이 꺾였었나 봐요. 네, 33기도 솔직히 지금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모태솔로 특집입니다. 세 번째 모태솔로 특집이죠. 그리고 촬영 장소가 전북 무주인데요. 전설의 구기 촬영지와 똑같더라고요. 보셨던 분들은 광수, 영숙, 옥순의 그 피 튀겼던 삼각관계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 1회차는 그냥 저냥 다들 모태 솔로구나. 뭐 다들 무던하네. 뭐 그런데 이번 주 2회차까지도 사실 큰 변화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남자 중에는 영호, 광수 정도가 살짝 튀고 여자 중에는 영자, 옥순이 살짝 튀는 정도. 그런데 시간은 왜 또 이렇게 늘어났는지 2회차 방송분에 남자들 자기소개도 못 끝내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MC 해나는 뭐 자꾸 귀엽다 귀엽다 하면서 분위기를 억지로 끌고 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또 노잼일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회차까지 보고 나니까요. 이번 출연자들은 적어도 천편일률적 똑같은 형태의 모쏠들은 아니다. 참 각양각색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태솔로라는 한 단어로 묶는 게 오히려 좀 과도한 일반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결과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제각각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태솔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에 말도 잘 못하고 이성 앞에서 어색하고 이성을 잘 몰라서 연애 센스가 부족한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33기 남자들을 보면 그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는 괜찮은데 말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별론데 막상 대화해보면 또 괜찮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정말 잘하는데 이상하게 설렘을 만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왜 도대체 모태솔로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33기 6명의 남자 출연자를 모태솔로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구분해 봤고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성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 네, 두 번째는 선택은 받을 수 있지만 호감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능수능란하지만 호감에서 마지막 확신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약간 3단계 모태솔로 유형 되겠네요. 재밌게도 33기 남자들은 이 세 부류에서 각각 2명씩 나눠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33기 남자들이 왜 지금까지 모태솔로였는지 지금 방송에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 여자에게 애초에 이성으로 선택받기 어려운 분들인데요. 구독 정식 예약해 놓은 출연자들 되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사람이 광수, 영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이 가장 어려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수부터 보시면 조금 냉정하게 광수는 외모에서 눈에 띄게 불리합니다. 얼굴만이 아니고 뭐 키도 그렇고요. 체형도 그렇고 외모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사실 불편한 건 맞는데요. 단기간에 호감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특히 첫인상 선택에서 외모의 영향을 빼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하지 않죠. 지금까지 여자 출연자들의 반응을 보면 광수에게 이성적인 매력, 일말의 호감을 느꼈던 사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광수는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죠.
호감의 첫 단계, 궁금증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먼저 여자에게 이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첫날은 뭐 거의 누구와도 대화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외모가 약하다고 연애를 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말을 재밌게 한다든가, 자신감이 있다든가, 배려가 있다든가, 직업이나 능력이 굉장히 또 출중하다던가, 다른 장점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죠. 문제는 광수가 그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방식입니다. 첫인상 프로포즈 때 제작진이 은밀하게 선물을 주라고 했더니 광수는 그 은밀하게라는 말 하나에 꽂혀서 긴 시간을 고민을 하죠. 이 매사에 뭐 철두철미한 모습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쩔 줄 모르고 상황을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은밀하게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보는데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장 안전한 해석을 따르는 습성이 관료적인 습성인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본인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행정고시에 합격한 수재잖아요. 그런데 연애는 머리가 좋다고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을 찾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연애에서는 더 힘들 수가 있죠. 연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처음 내딛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원래 좀 창피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어색하고요. 근데 광수는 연애를 못 해봐서 생각만 많고 행동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연애를 못하는 건지 이제는 뭐 선후 관계를 구분하기 힘든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수처럼 이 첫인상에서 외모적으로 많이 불리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빨리 자신의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광수는 첫인상도 불리한데 그거를 만회하는 말투나 행동까지도 지금 매우 미숙합니다. 이중으로 불리한 거죠. 지금 유일한 희망은 직업과 조건인데요. 뭐 5급 공무원에 모아놓은 재산도 많다면 좀 반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직업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고편에 나오는 자기소개를 보니까 뭐 자기소개 자체도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일단은 현숙에게 첫인상을 골랐고요. 현숙에게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숙의 관심은 어느 정도 살짝 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고편을 보니까 2일차 첫 데이트 여자들의 선택에서 어쩌면 현숙이 광수를 선택해 주는 것도 같거든요. 네, 하지만 걱정은 데이트에서 좀 광수가 허둥지둥 그다지 감동적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숙의 마음이 빠르게 식어버리고 그 뒤로는 광수는 이제 고독 정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광수가 약간 집착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빌런의 한 축을 담당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영철도 첫인상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철 역시 여성 출연자들에게 외모로 강한 호감을 주는 타입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도 광수와는 달리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여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 매력 어필 되죠. 옥순의 첫인상 선택까지는 그래서 받았던 걸로 보는데요. 음, 옥순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승부욕이 있어 보였거든요. 옥순이 영철에 안주할 것 같진 않고요. 예, 영철의 마음도 일단은 영자에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는 좀 어그러지고 있는데요. 영철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 잘 하고요.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광수처럼 여자와 대화에 미숙함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멋지잖아요. 예, 책임감이나 성실함도 충분히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철은 그이 외모라는 첫 관문만 넘어가면 광수보다는 훨씬 쉽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영철에게 더 큰 산이 하나 있어 보였는데요. 네, 바로 가족 이야기거든요. 영철은 사전 인터뷰 때 이 막노동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 그리고 집을 나간 어머니, 장애를 가진 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건 절대 영철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서 멋지게 살아온 영철을 오히려 대단하게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가정 환경 조건이 여자 출연자들에게 알려지면 영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여자 출연자들이 속물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솔로는 애초에 결혼을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을 생각한다면 상대방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따라오는 그 삶 전체를 보게 되죠. 여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가 있는 형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헤어졌다는 어머니는 나중에 내가 그 돌봄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 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화목한 가정에서 곱게 자라온 상대를 만나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결혼 시장에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영철 개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대화도 잘 통한다고 해도 결혼까지 생각하는 순간 한 번 더 주저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철은 첫인상에서 한번 분리하고 그 첫인상을 넘어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도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것, 이 가족이라는 것에서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수와 영철은 사실 같은 첫 번째 그룹이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광수는 여자에게 자신을 알아볼 기회 자체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더 처절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영철은 자신을 알아보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더라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현실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시작이 어렵지만 광수는 본인만의 문제가 이미 차고 넘치고 있고요. 영철은 본인 바깥의 불리한 조건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못쏠 남자들의 두 번째 유형 그룹은 첫 번째와는 좀 다른데요. 여자에게 선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모가 좋든 인상이 좋든 일단 호감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형은 만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그 점수를 깎아먹는 타입 되겠습니다. 바로 영수와 상철입니다. 영수는 첫인상이 괜찮지 않았나요? 예, 외모도 깔끔하고요. 저는 이번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는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듯하면서도 이 선한 인상이 특히 여자들이 처음 봤을 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영수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매력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너무 두서가 없고요.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뭐 뚱딴지 같은 말을 하다가 뭐 그리고 여자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요. 대체적으로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좀 어수룩하고 내용은 또 너무 단순하고 이 말투도 똑똑해 보인다기보다는 약간 바보 같다는 인상에 가깝습니다. 뭐 "예쁘다. 옷이 예쁘다. 뭐 귀걸이가 예쁘다." 호감을 숨기진 않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표현은 하는데 이건 약간 뭐 준비해 온 멘트 같고요. 작전. 근데 적극적인 칭찬으로 점수를 따려는 것은 알겠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감동이 전혀 없죠. 오히려 '이 사람 참 미숙하구나.'라는 인상만 주고 있습니다. 영숙은 아직은 그 모습을 '모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쪽으로 이해해 주고 있는데요. 예. 네. 문제는 정말 그런 미숙함을 얼마나 더 용인해 줄지 그리고 얼마나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화라는 게 그냥 쉴 새 없이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이 두려워서 계속 아무 말이나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말에 좀 재치 있게 반응한다든가 좀 들어야죠, 그러면 상대의 말을. 그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다든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더 내 생각을 더 열심히 보여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영수와 얘기하다 보면 처음 외모에서 느꼈던 그 기대감보다는 사람이 좀 매우 단순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기대치가 약간 높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람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생각했던 사람이랑 좀 다른데 너무 깊이가 얕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직업이 경찰인데요. 사람이 단순하다?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정형화된 프레임에 갇히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타입은 아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여자들이 쉽게 떠날 만합니다. 영수는 이 빨리 서둘러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예, 틈만 나면 자고 배 두드리면서 마구 먹고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렇게 하다가는 필패입니다. 상철도 비슷한 그룹인데요. 상철은 또 완전히 다른 이유로 점수가 깎입니다. 상철은 첫인상에서 무려 3명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두부상이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훤칠한 키에 그 푸근한 곰돌이 인상으로 선택을 받았던 것 같고요. 외모와 분위기, 첫인상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여자들이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에서 보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영자는 멀리서 봤을 때는 자기 이상형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었다. 말할 때 이 눈썹을 움직이는 이 상철의 그 능글맞은 모습을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고요. 저는 상철이 상당히 특이한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하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플러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실 오히려 너무 남발하고 있는 면이 있죠.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 바로 "더 예쁘네요." 하고 받아치잖아요. 연애하는 모습을 혼자 상상을 많이 했나 봐요. 그 로코 드라마의 폐해인가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능글능글한 리액션들을 잔뜩 배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연애 경험은 없는데 머릿속으로는 연애 이론이 너무 발달한 사람인 거죠. 사실 상철이 아직 모태솔로인 이유는 지역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충남 부여잖아요. 네, 여기서 젊은 여성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30대 남성이 충남 부여에서 혼자 사는 것은 공무원일까요? 뭐 아니면 금융권 종사자, 아니면 의사나 치과 의사, 뭐 그리고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대동물 수의사, 뭐 이 정도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상철이 이런 이유로 충남 부여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역 이전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장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여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야 한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상철은 모태솔로라는 프레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자기 머릿속으로는 늘 연애를 해온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연애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모태솔로 그 이상의 연애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레임에 갇혀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연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밖에서는 자신이 좀 소극적이었다. 예, 솔로 나라에 왔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적극성 때문에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상철과 영수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영수는 그냥 본인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수록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상철은 "나는 잘 알고 있어. 연애 잘해."라는 착각하에 이 움직이고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너무 부담스럽고 능글맞아요. 그 잘해 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매력을 깎아버리고 있습니다. 둘 다 딜레마죠. 어쩌면 영수는 5박 6 일이라는 단기간에는 이걸 극복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상철은 '내가 좀 너무 과한가?'라는 현실을 인지하는 순간 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영식과 영호인데요. 이 둘이 사실 가장 흥미로운 모태솔로죠. 왜냐하면 앞에 네 사람과 달리 이 둘은 사람을 만나서 호감을 얻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외모도 상당히 호감형들이고요. 말도 잘하죠. 에티켓도 좋아 보이고 미숙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죠. 왜? 대체 왜 이 사람들이 모쏠이지?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영식은 딱히 모자란 부분이 안 보입니다. 영자에게 첫인상 선택으로 꽃과 인형을 줄 때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준비와 진행을 보여줬어요. 여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애 코치를 따로 받은 것처럼 적재적소에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거의 다 하고 있죠. 실제로 영자도 영식에게 그런 종류의 결핍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죠. 심지어 "이런 남편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고 싶지는 않다. 끌리지는 않는다. 네, 여기서 이 영자의 발언이 가식이고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살짝 있기는 한데요. 네, 그냥 부끄러운 마음에 카메라 앞에서 아직은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일단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일단 영자의 멘트를 그대로 수용을 하자면 여기 바로 영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식은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가 아닌데요. 오히려 거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요. 그런데 좋은 사람과 끌리는 남자는 다르잖아요. 영식의 행동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챙겨주고,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그런데 정작 영식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영식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 매력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죠. 영식은 아마 너무 좋은 남자 쪽으로만 신경 쓰느라고 남자로서의 긴장감이나 이성적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남자다운 구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 예쁘장한 외모에 긴 머리 헤어스타일도 패착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상하고 따뜻하고 예쁘장한 남자. 이런 남자는 약간 좀 게이 친구 같은 느낌에 머무르고 싶죠. 영식의 과제는 아무래도 남성성이 될 것 같습니다. 카레이싱을 좋아한다 나는 뭐 이 정도로는 남성성이 돋보이지 않아요. 평소 행동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마지막 영호입니다. 영호가 가장 미스테리하죠. 영호는 왜 대체 모토의 솔로일까? 눈이 정말 높은가 보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영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그냥 너무 바쁘게 살았거나 아니면 너무 눈이 높거나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상대방 반응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마음이 있으면 적절하게 표현도 하고요. 순자와의 밤 산책에서도 뭐 과도하게 들이대거나 부담을 주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순자의 감정이 요동쳤어요. 움직였어요. 순자가 본인도 잘 모르겠는 새로운 감정을 막 느꼈다고 하잖아요. 네, 완전 설렘이죠. 모태솔로 특집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좋은 설렘을 만들어냅니다. 와, 이것만 봐도 다른 남자들과는 능력치가 다릅니다. 직업도 참 매력적이죠. 뭐 저한테만 그런가요? 돈까지 잘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연만이 아니고 나름 뭐 마술 학원도 하고 나름 생활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단서로만 보면 영호는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어쩌면 그냥 단지 기회가 없었던 타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다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호는 확실히 좀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자신이 이성에게 어필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 인기를 충분히 누리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마술사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네,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받으며 살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같은 존재죠. 좋다고 매달리는 여자 팬들도 꽤나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연애를 거부했고 자신에게 다가온 여자를 거절해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도 맞는 거죠. 뭐 어쩌면 연예인급 외모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서포트할 막강한 재력을 바랄 수도 있고요. 영호는 아마 여자 출연자들이 쉽게 마음을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의 여자들과 적극적으로 데이트하면서 희망은 주겠지만 최종 선택은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나쁜 남자 유형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왜 모쏠이냐? 모쏠이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쏠이 된 경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요즘 낯설사기에 다시 나온 칠기 옥순의 남자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영호는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지독하게 말랐더라고요. 영식을 생각하면 영식은 약간 모델처럼 슬림한 모습이었는데요. 영호는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깡마른 모습이라서 뼈만 남은 모습 같아요. 좀 보기가 좀 흉했습니다. 살을 좀 아무래도 찌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여자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6명을 보고 나니까 같은 모태솔로라도 다들 다르죠. 저는 사실 이번 33기에서 최종 커플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주 많으면 두 커플? 하지만 아마도 한 커플, 어쩌면 아예 커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최종 커플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그런 문제를 또 반복하는지 아니면 깨달음을 얻고 극복해내는지 그 패턴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33기 남자들이 지금까지 모태솔로였던 이유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놓친 단서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하이프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찾아오겠습니다.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